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특히 조선산업, 뭐 항공산업,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자, 그러면 원래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이 숙여야 돼요. 내가 그러면 10개 중국 국내 시장도 열고 미국에다가 내가 수출 안 할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굽히질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 그러면 나도 맞불, 보복 관세.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러면 희토류 같은 거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하면 너희들 말이야 무기 만드는 거 뭐 첨단 산업들 다 힘들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정호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김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들 간의 다툼이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여파로 많은 나라들이 숨죽이고 있던 가운데 최근 12일 앞으로 90일간 상호 관세 즉 세금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해서 유럽, 미국 증시가 급등세를 이루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서로 90일 상호 관세 유예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가 생각했던 대로, 트럼프가 그렸던 그림대로 전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이유인 거죠. 원래 그림대로였다면 어떤 그림이냐면 트럼프의 관세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보편 관세라고 하는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모든 나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를 똑같이 부과하는 거, 이게 있고, 이거는 뭐 무조건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4월 2일 날 이렇게 판을 들어가지고선 막 트럼프가 기자회견하고 했던 그 관세입니다. 우리나라한테는 26%를 매겼던가요? 그런 관세, 나라마다 다른, 그거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관세는 이제 상품별 관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이 보편관세라고 하는 거는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미국의 총 2024년 같으면 총 수입액이 4조 1천억 달러거든요. 그것의 10%를 세금을 부과를 하면 4천억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 4천억 달러를 갖고 뭔가를 쓰려고 한 겁니다. 추가 수입이 생기니까. 그것이 생기면 미국 국민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호관세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미국에 대해서 그 미국의 무역 장벽들을 많이 쌓아놓은 나라일수록 상호관세를 높이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호관세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 미국 상품 들어가는데 장벽을 많이 쳐놨지? 그러면 너 이거 낮춰. 이거 낮추면 상호관세도 낮춰줄게. 이런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상품별 관세는 뭐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미국 정부로서 돈을 벌어서 미국 국민들 세금을 깎아주고 미국 정부의 국가 부채도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제조업도 살리고. 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뭔가 이제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니까 미국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외국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미국이 관세를 매기니까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런 효과를 기대한 거죠. 기대했는데 아주 그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는 아주 미미하고 전혀 뜻밖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게 뭐냐?
미국 금융시장들이 다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한 거예요. 미국 국채 가격이 추락을 하니까 이거는 무슨 효과를 가져오냐면 국채 가격이 추락한다는 건 국채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돌아왔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이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뭐 국채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또 새로 발행해서 그걸 채워 넣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건데 그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상호 관세를 발표하기 전에 그날을 이제 해방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는데 4월 2일. 그날 이전에 그 무렵에 미국 10년물 국채의 그 금리가 4%, 3.9%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게 4.5%, 4.6% 이렇게 높아졌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부담이냐면 미국이 올해에 10조 달러 정도의 채권을 새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 국채. 미국이 연방정부 국가부채가 36조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채를 확 줄이게 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갚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 발행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10조 달러를 올해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그게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0.5%, 0.6%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5천억 달러, 6천억 달러 이런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원래 계산하기로는 보편 관세 10%를 가지고 그러면 한 4천억 달러 생기겠다. 이렇게 계산한 거였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이자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보편 관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부과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이거 아닌데?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호관세를 발표를 하고 나서 그 야당 법석을 하면서 발표를 하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13시간 만에 그걸 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0일간 유예를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처음에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 13시간 만에 뒤집을 그런 일을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그 관세를 부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자체가 입는 데미지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 그럼 중국은 어떠냐? 중국에 대해서만은 내겠잖아요. 중국에 대해서만은 너희들 다른 나라들은 다 90일 유예. 근데 중국에 대해서만은 안 되겠어. 왜냐하면 이 관세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것이고 제조 강국이 되려면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의 제조업을 눌러야 됩니다. 특히 조선산업, 항공산업, 또 우주산업 이런 것들은 다 눌러야 되는 판이에요. 그래서 중국한테만은 145% 이렇게 매겼죠. 관세가 145%면은 이거는 그 나라에서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계산대로라면 중국이 숙여야 돼요. 내가 그러면 10개 중국 국내 시장도 열고 미국에다가 내가 수출 안 할게. 수출을 줄일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웬걸요? 전혀 굽히질 않는 거예요, 중국이. 그냥 그래? 그러면 나도 맞불, 보복 관세. 그리고 너희들한테 그러면 히토류 같은 거 수출 안 하겠어. 너희들 그거 정말 아플걸?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미국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하면 너희들 말이야 무기 만드는 거 뭐 첨단 산업들 다 힘들 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거죠.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145%씩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와서 엎드려서 미안해 내가 10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버티는 거예요. 왜 버틸 수 있느냐? 중국은 이미 내성이 생겼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또 그다음에 바이든 때 계속해서 미국한테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성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GDP 중에서 대미 수출액의 비중은 중국의 2.5%입니다. 우리나라가 7.5%예요. 캐나다, 멕시코 이런 데는 25에서 30% 이렇게 되거든요. 베트남도 그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아주 치명타예요. 하지만 중국은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여전히 데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뭐 충분히 견딜만 한 거고 거기다가 이미 그동안 내성이 생겨 있고 한 10년에 걸쳐서 내성이 생겨 있는 거고 거기다가 여기는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다 감시하고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불평을 해요. 중국 인민들이 무슨 불평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입 닫고 있는 거지 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지만 미국은 불평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이 나 미국 농산물 수입 안 하겠어. 미국 그 에너지 수입 안 해.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미국 안에서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 거고 그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미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나중에는 애원하듯이 그렇게 했잖아요. 좀 협상 좀 하자 좀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뭐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90일간 또 유예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이 양보 안 할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절대 양보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끌면 끌수록 중국에 유리하네? 이 협상이. 그래서 미국이 양보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미국은 견디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해 공격 같은 겁니다. 관세를 매기게 되면 관세를 누가 내냐면 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하니까 수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상대방 국가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거지만 1차적인 피해, 제일 먼저 피해는 미국 국민들에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견뎌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이 과연 그걸 견딜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땐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승리하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건.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트럼프의 계산은 그러면 상대방들이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뭐 그래서 와서 엎드릴 줄 알았는데 영국은 와서 엎드렸죠. 영국은 와서 엎드렸고 미리 자기가 지대 겁먹고 영국 시장 개방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한테는 10%만 매길게 이렇게 됐죠. 하지만 중국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고 사실은 어떤 나라도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하는 걸 보니까 버티면 이기는 거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 다 본 거예요. 미국이 견디기가 힘들구나. 이제 그러면 느긋해지겠죠. 이제 다들. 그러면 뭐 미국보다는 우리가 더 견디는 힘이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은 아마도 굉장히 오래 버티려고 할 거고 미국이 오히려 양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이번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연기 이런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이슈로 인해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벌어진 미중 무역 전쟁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과거 1기 시절 미중 관세 전쟁은 어땠고 현재의 상황과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첫 번째 트럼프 1기 때 관세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관세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치명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국 자체도 그렇게 치명타를 입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 못하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에 직접 수출 못하면 그럼 베트남을 통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뭐 캐나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회 루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중국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 타격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세계가 대상인 거고요. 이미 중국이 그 1기 때 우회 루트들을 다 만들어 놔서 더 뭐 어떻게 만들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격감이 조금 있는 거죠. 예.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일기 때는 2018년 미중 갈등의 본격화 이후 미중 양국은 각종 스몰딜과 반복 조치를 반복하다 2020년 1월 약 2년 만에 1단계 무역협정 체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번 무역전쟁도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클까요? 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체면을 구겼어요. 여기서 물러나면요. 대통령 물러나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야단 법수 그야말로 그냥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미국 국민들한테도 얼마나 희망을 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낼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온 거를 보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정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뭔가를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여지를 계속 남겨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뭐 어떻게 세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실질적으로는 양보해가는 그런 구도가 될 텐데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뭔가 계속 협상을 해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